만약 지금 당신 곁에 이 말을 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당신의 노후는 이미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열의 아홉은 듣기 싫다는 이유로 이 귀인을 제 발로 걷어차 버리고는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자꾸만 꼬이고 주변에 사기꾼만 꼬이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당신의 뼈를 때리고 자존심을 건드리는 바로 이 말을 해주는 사람을 곁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 말이 무엇이길래 죽기보다 듣기 싫은 이 말을 하는 사람을 평생 곁에 둬야만 말년이 술술 풀린다고 하는 걸까요? 이 비밀을 모르면 당신은 남은 생을 아첨꾼들에게 이용만 당하다 비참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기분 나쁘다고 오해하고 내쳤던 진짜 귀인의 정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십시오. 솔직하게 툭 까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살면서 뒤통수 한두 번 안 맞아 보셨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찍히고 인간관계 다 부질없다며 마음의 문을 닫으려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 사람이 천하의 나쁜 놈이라서 당했을까요?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 절반의 책임은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나이 들 만큼 들었어도 아직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늙어가는 외로움을 도저히 못 이겨서 알면서도 속아주고 돈 써가며 곁에 둔 당신의 그 무른 마음이 배신을 키운 겁니다. 우리는 흔히 지갑을 열면 사람이 모인다고 착각하죠. 네, 맞습니다. 모이기는 하죠. 하지만 그건 당신의 친구가 아니라 당신의 돈 냄새를 맡고 모여든 파리 떼들릴 뿐입니다. 은퇴하고 명함 사라지고 지갑 얇아지면 제일 먼저 누가 등을 돌리던가요? 평소에 형님 형님하며 굽신거리던 놈들. 내가 밥 살 때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게 먹어주던 바로 그 녀석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은 지금 또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들이 왜 자꾸 가짜들에게 귀한 곁을 내줍니까? 집에 가면 적막강산이고 자식들도 제 살길 바빠 연락 뜸하니 그저 내 말 들어주고 박수 쳐주는 술친구 밥 친구가 그리워서 그들이 가짜인 줄 뻔히 알면서도 지갑 열어 비위를 맞춰주지 않았습니까? 다산 정약용 선생은 차가운 유배지에서 이런 냉철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를 아끼는 자는 나에게 쓴소리를 하는 자요. 나를 해치는 자는 나에게 아첨하는 자다. 여러분은 지금 우정을 나누는 게 아니라 거래를 하고 계신 겁니다. 내 귀한 돈과 시간을 주고 저 사람의 가식적인 웃음을 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노후는 비참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더러운 거래는 당신의 잔고가 바닥나는 순간 가차없이 끊길 테니까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의 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서로의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리면서도 추위 때문에 다시 다가가는 것이 인간의 서글픈 본성이라는 뜻이죠. 당신이 잘 나갈 때 곁에서 박수 치던 이들은 당신의 성공이라는 그늘을 좋아하는 것이지 인간 당신의 그 깊은 고독까지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핸드폰을 열어보십시오. 수백 명의 연락처 중에 내가 지금 당장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을 때 이유 묻지 않고 보내줄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아니, 내가 암에 걸렸다고 했을 때
만사제치고 달려올 사람이 있기는 합니까? 없다면 당신은 지금까지 헛산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허상이고 당신은 그저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돈 뿌리는 호구였을 뿐입니다.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냥 이대로 가짜들에게 둘러싸여 사시다가 가장 비참한 순간에 홀로 남겨지시면 됩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야 합니다. 다 버리고 딱 한 명이라도 좋으니 진짜 배기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진짜일까요? 놀랍게도 진짜 귀인은 당신이 가장 피하고 싶었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달콤한 칭찬 따위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듣기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 말을 당신 면전에 대고 뱉습니다. 도대체 그 말이 무엇이길래 당신의 노후를 살린다는 것인지 지금부터 그 껍데기를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자, 이제 밝히겠습니다. 당신의 노후를 술술 풀리게 만들고 당신을 구원할 그 기적 같은 한마디, 그것은 바로 당신의 잘못을 꾸짖고 정신 차리라고 소리치는 차가운 충고입니다. 실망하셨습니까? 에이, 겨우 쓴소리 하나 듣자고 여기까지 왔나 싶으시죠? 하지만 이게 왜 당신에게 천문학적인 가치가 있는지 지금부터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가짜 내 편은 당신의 기분을 관리합니다. 당신이 명백한 실수를 해도 그럴 수 있다. 내 말이 무조건 맞다며 당신의 눈을 가립니다. 그들은 당신이 파멸의 길로 걸어가고 있어도 당신의 기분만 맞춰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짜 내 편은 당신의 인생 전체를 관리합니다. 당신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려 할 때 조용히 당신을 불러내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을 던집니다. 너 지금 정신 나갔냐?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정말 몰라서 그러냐?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분 좋으신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내 치부를 들킨 것 같아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해서 그 말을 뱉은 사람의 얼굴을 다시는 보기 싫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당신의 운명이 갈리는 순간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을 보십시오. 유배지에서 보낸 수많은 편지 속에서 선생은 아들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이 독한 말을 던졌습니다. 나에게 아첨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도둑이다. 왜일까요? 아첨은 당신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은퇴 자금을 털어 무리한 투자를 하려 할 때 가짜들은 대박 날 거라고 부추깁니다. 그래야 얻어먹을 콩고물이 생기니까요. 그런데 진짜 귀인은 욕먹을 각오를 하고 당신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거 하면 너 망한다. 자식들 고생시키고 싶냐? 정신 차려라. 그 순간 당신은 화가 나서 그 사람과 절교를 선언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주변 사람들이 다 망해 나갈 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아, 그때 그 사람이 나를 낭떠러지에서 구했구나. 진짜 내 편이 당신을 기쁘게 해주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비위를 맞추기보다 당신의 영혼이 다치지 않는데 더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쓰고 바른 말은 귀에 거슬리는 법이다. 당신의 자존심을 꺾어서라도 당신의 삶이 무너지지 않게 지탱하려는 그 투박한 진심을 읽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당신을 칭찬하는 사람만 남았다면 그건 당신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당신에게서 뺏어갈 것이 남았거나 아니면 당신이 망하든 말든 상관없기 때문에 방치하는 것뿐입니다. 진짜 귀인은 당신의 성공보다는 당신의 안전을 걱정합니다. 당신의 웃음보다는 당신의 눈물을 미리 막으려 합니다. 이제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나에게 쓴소리 한마디 못하고 허허거리며 웃기만 하는 이들이 과연 내 노후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실수했을 때 나를 불러내 따갑게 꾸짖어 주던 그 투박한 사람이 나를 끝까지 지켜줄 진짜 내 편일까요? 이 차이를 깨닫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비로소 술술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진짜 비극의 현장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온 모든 사회적 명함과 돈을 잃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많던 형님 동생들이 여전히 당신의 편으로 남아 있겠습니까? 슬프지만 이것이 우리가 마주해야 할 첫 번째 현실입니다. 당신이 잘 나갈 때 곁에서 박수 치던 이들은 당신의 성공이라는 그늘을 좋아하는 것이지 인간 당신의 그 깊은 고독까지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화려한 무대 위에서는 세상 누구보다 열렬한 팬인 척 연기를 하죠. 하지만 조명이 꺼지고 당신이 무대 아래 차가운 바닥으로 추락하는 순간 그들은 가장 먼저 관객석에서 일어납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모두가 당신의 친구라고 외칠 때 누가 진짜 친구인지 각별히 조심하라. 진짜 내 편은 당신의 화려한 무대 위에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자기 삶을 묵묵히 사느라 연락조차 뜸해서 당신을 서운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축하해야 할 자리에 가장 먼저 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진짜는 온 세상이 당신에게 손가락질하며 등을 돌릴 때 그때 비로소 나타납니다. 모두가 당신의 곁을 떠나고 침묵할 때 가장 먼저 달려와 아무 말 없이 당신의 손바닥에 묻은 그 더러운 흙을 털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가짜들은 당신의 성공을 어떻게든 나눠 가지려 모여들지만 진짜는 당신의 고독과 그 깊은 슬픔을 대신 나눠지기 위해 당신의 어두운 방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아주 아픈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과연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 역시 내게 이득이 될 때만 상대의 편인 척하고 있습니까?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에 내재된 질투라는 독버섯을 경고했습니다. 타인의 행복에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은 성인 군자도 어렵다고 했죠. 그런데 진짜 내 편은 당신의 성공 높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이 그 성공을 위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그 처절했던 과정과 밤잠 설쳤던 간절함을 기억해 줍니다. 당신의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자체, 그 눈물 젖은 세월에 깊이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귀한 내 편을 만들려면 그저 운 좋게 좋은 사람이 나타나길 기다리기만 하면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진짜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쌓는 건축물입니다. 상대에게 힘든 일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는 즉시 내가 뭐 도와줄 거 없냐고 묻지 말고 그냥 신발끈을 묶으십시오. 가서 묵묵히 쓰레기를 치워주거나 식어버린 밥상에 따뜻한 국 한 사발을 올리십시오. 괜찮아. 내가 있잖아라는
100마디 미사여구보다 그들의 어둠 속에 아무 말 없이 함께 앉아 있어주는 단 한 번의 침묵이 평생의 인연을 만듭니다. 당신이 가장 힘들 때 누가 먼저 문을 열고 들어왔는지는 죽을 때까지 가슴에 남는 법입니다. 당신이 먼저 상대의 추락하는 순간을 온몸으로 받아준다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당신의 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연락처 속에 당신이 무너졌을 때 신발끈부터 묶고 달려올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다면 지금 당장 가짜들을 솎아내는 잔인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이야기를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이제 그동안 믿어왔던 인맥이라는 이름의 껍데기를 과감하게 벗겨낼 시간입니다. 가짜인 줄 알면서도 외로워서 붙잡고 있던 그 손을 이제는 냉정하게 놓아야 합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다고 해서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짜들에게 당신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나눠주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남은 삶에 대한 가장 큰 신뢰이자 비극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악한 사람과는 거리를 두고 스스로를 고독하게 다스리는 시간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습니다. 진짜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신의 에너지를 좀먹는 가짜들을 과감히 쳐낼 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곁이 비어 있어야 비로소 진짜가 들어올 자리가 생기는 법입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짜 인연들로 가득 찬 군중 속의 고독보다 단 한 명의 진짜 편과 함께하는 고요함이 훨씬 더 충만하고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을 시험할 아주 잔인하고도 확실한 3가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의 추락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입니다. 평소에 형님 동생하며 간이라도 빼줄 듯 굴던 사람들이 당신의 경제적 능력이 사라지거나 사회적 지위가 흔들릴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보십시오. 가짜들은 당신이 더 이상 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연락 횟수부터 줄어듭니다. 그리고 당신의 불행을 은근히 즐기며 주변에 당신의 실패를 퍼뜨리고 다닙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비밀과 약점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진짜는 당신의 아픈 부분을 자신의 살점이 떨어진 것처럼 귀하게 여기고 덮어줍니다. 하지만 가짜는 당신이 믿고 털어놓은 그 약점을 다른 술자리에서 안주 삼아 씹어댑니다. 당신을 위하는 척하며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라며 당신의 치부를 세상에 공개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당신의 친구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망치는 독사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당신이 가장 힘들 때 그들의 신발끈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입니다. 입으로만 걱정하는 100마디 말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도와줄 게 없냐고 묻기만 하는 사람은 사실 아무것도 도와줄 마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는 묻기 전에 이미 당신의 집 앞까지 달려와 묵묵히 쓰레기를 치워주거나 식어버린 밥상을 치워주는 사람입니다. 말은 누구나 화려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의 현장에 끝까지 남아서 당신의 곁을 지키는 것은 오직 진짜들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 3가지 기준을 들이댔을 때 통과하지 못하는 인연이 있다면 지금 당장 정리하십시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썩은 사과를 한 바구니 가득 담아두면 결국 멀쩡한 사과까지 다 썩게 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남은 인생을
비로소 귀하게 대접하기 시작하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가짜들을 다 쳐냈는데 내 곁에 아무도 남지 않는다면 그건 누구의 문제일까요? 이제 우리는 남 탓을 멈추고 거울 앞에 서야 할 때입니다. 주변의 가짜 인연들을 욕하고 비정한 세상을 탓하기 전에 우리는 가장 먼저 거울 앞에 서서 이 냉혹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과연 진짜 귀인이 곁에 머물 수 있을 만큼 단단한 그릇이 된 사람인가? 아니면 조금만 쓴소리를 들어도 금이 가버리는 옹졸한 항아리인가? 우리가 인생에서 귀인을 놓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가 나타나 내 가슴을 후벼 파는 진실을 말해줄 때 자존심이 상한다며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드냐며 오히려 그를 독하게 밀쳐냈던 당신의 그 오만한 자아 때문입니다. 진짜 귀인은 당신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바르게 세우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저 입안의 혀처럼 구는 간사한 칭찬에만 취해 당신의 영혼을 깨우는 고함 소리를 소음이라 치부하고 귀를 막아버리지 않았습니까? 다산 정약용 선생은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남을 얻을 자격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남의 성공에 질투하지 않고 상대의 불행에 진심으로 눈물 흘릴 줄 아는 그런 진짜배기 어른이 되어야 비로소 그런 귀한 인연들이 내 곁에 뿌리를 내리는 법입니다. 당신이 밥 사고 술 사서 얻은 인맥은 결국 배신이라는 청구서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당신의 깊은 인격으로 얻은 인연은 당신이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당신의 곁을 지킵니다. 이제 더 이상 남 탓은 그만하십시오. 만약 당신의 주변이 온통 가짜들로 가득하다면 어쩌면 당신이 그런 가짜들이 꼬이기 쉬운 악취나는 마음을 품고 살았던 것은 아닌지 뼈저리게 돌아봐야 합니다. 진짜를 품으려면 먼저 당신이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상대에게 바라는 만큼 당신도 상대의 고통 앞에 신발끈을 묶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상대의 쓴소리를 나를 살리는 생명수로 받아들일 겸손함이 있습니까? 이 물음에 선뜻 답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아직 귀인을 만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가짜들이 다 사라진 그 텅 빈 자리를 도대체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그 해답은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서는 힘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잔인한 진실의 마침표를 찍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 가장 비참한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몸이 아픈 걸까요? 둘 다 아닙니다. 진짜 비참한 것은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북적거리는데도 정작 내 마음속 깊은 곳을 털어놓을 단 한 명의 진짜 내 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입니다. 많은 시니어분이 은퇴 후에 더 열심히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동호회에 나가고 등산 모임에 가고 경조사마다 빠지지 않고 얼굴을 비추죠. 왜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결국 그 깊은 밑바닥에는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공포, 그 고독이라는 놈에게 잡아먹히기 싫은 처절한 몸부림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노후의 행복은 결코 쪽수가 아닙니다.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수천 명의 이름, 다 부질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오로지 혼자 있을 때만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혼자 있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타인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가짜 인연들에게 둘러싸여 그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당신의 귀한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짓, 이제 그만 멈추십시오. 그 에너지를 오롯이 당신 자신을 돌보는데 쓰셔야 합니다. 당신이 혼자서도 당당하고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당신의 인격에 매료된 진짜 귀인들이 제 발로 당신을 찾아오는 법입니다. 이제 그만 남의 눈치 보며 사는 인생의 막을 내리십시오. 가짜들이 다 떠나고 남은 그 텅 빈 공간을 당신의 지혜와 평온함으로 채우십시오. 그렇게 당신이 먼저 단단해졌을 때 당신이 과거에 무심코 내쳤던 혹은 잊고 지냈던 그 투박한 쓴소리를 하던 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한 통 거십시오. 그리고 미안하다. 그때는 내가 몰랐는데 내 말이 맞았더라. 고맙다. 이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그 투박한 목소리가 당신의 전화를 받아준다면 당신의 노후는 이미 성공한 겁니다. 수만 명의 아첨꾼보다 단 한 명의 진짜 친구와 나누는 고요한 찻잔 속의 침묵이 당신의 남은 생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외로움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가짜들과의 소란스러운 파티보다 나 자신과 나누는 진실한 대화가 훨씬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인생이라는 긴 여정의 마지막, 당신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을 단 한 명의 귀인을 알아보는 눈, 그리고 그를 품을 수 있는 넓은 가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노후에 갖춰야 할 최고의 지혜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꽉 막힌 노후를 뚫어주는 시원한 생명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씨앗은 당신이 가짜 인연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당당히 지켜내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